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이제는 시급 17,000원 이상까지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은 따두었지만 실제 일을 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감정노동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분들 많은데요. 자, 그런데 최근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자, 어르신들 모시는 것 내가 적성에 맞지 않다 하신다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같은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 과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현재까지 있었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그리고 아이돌봄이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필수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돌봄이로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필수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현재 가지고 있다면 필수 교육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 교육 시간을 확 단축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내용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교육받느냐, 어디에서 교육받느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교육받는지, 어디에서 교육받는지 실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돌봄이 활동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다가 명절 상여금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지금까지는 아이돌봄이로 활동하려면 연간 80시간 이상 이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다가 10시간 이상 실습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이렇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40시간만 교육받으면 되는 겁니다. 총 40시간, 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 이렇게 단축 양성 교육만 이수해도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두었다가 괜히 내 적성에 맞지 않다, 이래서 자격증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면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노인들에 대한 돌봄, 이것보다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훨씬 나의 적성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 개정안 이 전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는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봄이에 자질이 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했을 때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료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고요. 또 보수 교육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돌봄이 양성교육, 단축 교육 과정은 40시간으로 함, 이렇게 과거에 없었던 내용이 신설된 것인데요. 교육 대상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 사람들은 40시간만 교육받으면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렇게 홍보 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단축 교육을 받고 아이돌봄이로 활동해요 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가장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기존 120시간 아이돌봄이 양성교육 과정 대신에 40시간만 교육받는다. 단축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 내용이고요. 대상 아까 설명드렸고 단축교육 과정 신청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교과목은 이렇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그리고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여기에다가 실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육만 이수하시게 되면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다. 자, 교육과정 신청은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아이돌봄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시간 나실 때 이 표 전화번호 천천히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곳 전화번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발표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또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하는 내용의 주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아이돌봄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자, 아이돌봄 사업 소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아이돌봄 지원 사업 목적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부부 모두가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이돌봄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용 가구를 한번 살펴보시면 7485가구였습니다. 이것이 2023년 86,1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아이돌봄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이돌봄 서비스가 계속 확대된다라는 뜻이다. 자, 서비스 제공 현황도 보시면 이렇게 통합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여성인력, 지자체에서 직영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관이나 자활센터 이런 데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아이돌봄이로 지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돌봄이 활동과 관련해서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서비스 종류를 보시면 시간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 그리고 종합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형 같은 경우 보시면 학교나 보육시설 등 하원시키는 겁니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준비물이 있다면 챙겨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그러니까 맡아주고 놀이활동이나 준비된 식사나 간식을 챙겨준다. 이런 것들이 기본형 활동에 들어가고요.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 관련 세탁물이나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 아동 식사, 간식 조리, 그에 따르는 설거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면 시간제 서비스에서 종합형이다. 그러니까 기본형, 종합형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실제 일하시겠다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영아 종일제 서비스도 있고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도 있고 기관 연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기관 연계 서비스라는 것은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돌봐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시간제 서비스의 기본형이나 종합형에 가장 많이 활동하고 그 외에도 종일 서비스, 그러니까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종일 서비스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기관과 관련된 연계 서비스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관심 가질 내용입니다. 활동수당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아이돌봄이 활동 2024년 한 아이를 1인 아이를 돌볼 때 기준입니다. 시간당 기본 시급은 1110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 수당이 있습니다. 시급으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시간제 기본형이나 영아 종일제는 기본 시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급 1110원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제 종합형입니다. 여기에는 3,480원이 더 추가되어서 13,590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여기에는 13,150원 기관 연계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학교나 보육시설, 유치원 같은
아동 교육이나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 여기에서 아동 돌봄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분들은 수당이 7,580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시급 시간당 17,6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야간이나 휴일 연장 근로를 했을 때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야간에 일할 수도 있고요, 휴일에 일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부모가 늦게 올 때는 연장 근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 시급에다가 50%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급이 1,110원이었다면 이렇게 야간이나 휴일 연장 근로를 했을 때는 거의 15,000원 이상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로 활동했다면 그러니까 2만 원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동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2명일 때는 5,055원이 추가되고요. 3명일 때는 1,110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서 접수가 되지 않았다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다거나 통보되지 않은 서비스, 이런 것들은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만약 활동하신다면 어떤 것과 연계되어 있는지, 또 만약 이렇게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먼저 짚고 일하셔야 됩니다. 자,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용 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는데 이것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고요.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를 할 때는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추가 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까지는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1시간 이용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기타 수당 궁금하실 겁니다. 활동 수당 이외에 주 휴일,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산정에 따라서 법정 재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활동 수당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기타 수당도 제공된다. 자, 명절 상여금 지급도 있습니다. 명절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명절일로부터 이 기간 내에 7일,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일 기준인데요.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때 1회 이상 연계 활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이때 미지급 사유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본 상여금 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만 원인데요. 자, 미지급 사유 보시면 명절일 현재 퇴직자나 휴직자, 자격 정지, 활동 정지, 정직 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 기준 6개월간 연계 활동 내역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명절 상여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미지급 사유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기본 상여금 연간 20만 원, 그러니까 추석, 설날 이렇게 각각 10만 원씩 연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경력 가산 상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명절 전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명절 전달입니다. 이 전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과거부터 돌봄 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다, 그러니까 계속 일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수에 따라서 기본 상여금에 가산해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절이 있는 그달 입사한 아이 돌보미는 그 전달에 활동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 가산 상여금은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5년 이상 경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여금 연간 60만 원, 5년 미만일 때는 40만 원, 3년 미만은 연간 20만 원, 이렇게 명절이 되기 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교통비도 있습니다. 섬에 살고 있는 분들, 벽지에 살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벽지, 오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분들, 또는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추가적인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요. 또 이용자 가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정까지 편도 3km 이상 이동했을 때도 교통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다면 당연히 교통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해 드린다. 그리고 활동 기피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상 너무 힘들다, 교통 상황도 너무 안 좋다, 이럴 때는 교통비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서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편도 3km 이상 6km까지는 4,000원 지급해드리고요. 편도 6km에서 10km까지는 6,000원,
편도 10kg가 넘는다. 10,000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이돌봄이 양성 절차, 일단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수료증 발급하는 업무까지만, 자,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때 이 제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수료증을 발급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서류를 심사하고 인성검사, 적성검사, 면접 이렇게 살핀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다면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요. 돌봄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매년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건강진단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따두었는데 실제 일하려니 너무 힘들고 아니면 보수가 너무 약해서 실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아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자격증을 계속 장롱 안에 꽁꽁 숨겨두고 활용하지 못했던 분들, 이제 단축 교육받고, 그러니까 40시간만 교육받으면 아이돌봄이로 활동할 수 있다. 최대 시급 17,600원까지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돌봄이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소중한 내 자격증으로 아이돌봄이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